실제로는 뭐 내년 이럴 때나 돼야 좀 파생 제품 나오겠죠. 네.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은 돼야 보지 않겠어요. 내년 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원C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하겠다. 그걸로 HBM 만들겠다라고 공표가 됐어요. 언론에. 네. 시간 대략 한 레인지로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이제 원시의 양산 일정은 사실 삼성전자 올해 말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원래 발표가 그 대표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그전 얘기는 하나도 못 믿겠어 이제. 그러니까 그게 HBM 나온다고 안 해요. 그냥 양산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보다 빠를 수는 없고 원시가. 실제로는 뭐 내년 이럴 때나 돼야 좀 파생 제품 나오겠죠. 네.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반 돼야 보지. 내년 말은 돼야 보지 않겠어요. 내년 말 예. 원C를 아무리 빨라도. 원C로 만드는 HBM이 아니고 원C를 원시 HBM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파생과 그 기본 제품의 갭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했겠죠, 회사가. 저도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건 없어요. 하이닉스가 많이 빠른 거는 알고 있죠. 하이닉스 지금 원C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이제 지으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제품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고 원C 하이닉스는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죠. 거기는 그 수율도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용인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HBM 원비로 잘 팔고 있는데 사실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회사가. 공간이 없다. 거기는. 예.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원C가 완성이 된 게 아닌 거고. 그건 정의하기 따라 다르죠. 근데 삼성전자보다 느린 건 뭐 하이닉스보다 느린 거. 하이닉스보다 느리겠죠. 뭐 A, B 다 느린데 C가 빠를 리도 없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걸 한번 삽을 뜨면 원A든 원B든 원C든 보통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진행을 합니까? 뭐 개발할 때요? 예. 글쎄 2년 반 3년은 걸린다고 봐야죠. 2년 반 3년이나 걸려요. 그 원B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원래 이거 20년 말 21년 이럴 때 했을 거예요. 와, 그러면은 원래 오래 걸려요, 개발은. 만약에 원C 지금 원B가 문제가 생겼으니 원C조차도 마스킹이나 이런 거 그냥 기본 설계 마스크? 쪽에 설계 쪽에 근데 원A는 엄청 오래 지났는데 그때 가서 고치려니까 힘들었던 거고 네. 이미 원A 하면서 문제 있는 원C로 넘어오겠죠.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개발 중인 물건일수록 고치기 쉬워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원A 같은 거는 왜 마스크를 갈자고 못했냐, 양산 라인을 깔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양산 라인을 깔아놨는데 마스크 바꾸면 그 노광하는 포토 마스크란 거 있잖아요. 네네. 얘를 다 다시 받아와야 돼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설계가 바뀌었으니까 칩 모양 바뀌고 크기도 좀 변할 수 있어요. 그 라인을 전부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창 갈진 않는데 수율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 마스크 조금 바꾸는 건 수율 조금 떨어지는데 풀 마스크 맨 이제 웨이퍼 밑에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밑에를 갈수록 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네. 이제 정확한 소문인지는 몰라요. 이게 풀 한다고 하면은 밑에도 간다는 소리니까 수율이 꽤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장비의 세팅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빡시게 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주 많이 힘든 건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장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장비는 달라요. 그치. 그래서 열심히 맞춰놨는데 이제 우린 처음부터 한다 이런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뭐 좀 안 되네 이런 상황이 계속 되겠죠. 그렇구나. 근데 뭐 그런 마스크 리비전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요, 회사들이. 네. 어쨌든 그러면 원C는 지금 그 과정 중인 거고, 네. 과정 중이면은 뭐 도출을 잘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쨌든 시간 한 1년 내외 정도는 걸린다. 예, 예. 1년이면 아주 빠른 걸 수도 있죠, HBM이. 내년도에 HBM까지도 진도가 빠진다면? 네. 그냥 일반 다이는 내년 말이면 막 돌아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다이 얘기하셔서 TSMC 다이 쓰겠다고 했어요.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HBM 1, 2, 3에서 4로 넘어갈 때 제일 큰 차이점. HBM은 원래 우리가 D램을 12겹 막 8겹 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맨 밑에 우리가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베이스. 우리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뭐 하냐면 버퍼 다이라고 불렀는데 저 있을 때 말 그대로 그 버퍼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층에 해당하는 그 혹은 8층에 해당하는 D램들이 신호를 막 보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모아다가 좀 신호 좀 안정화시키고 그 GPU 이런 데로 보내는 녀석이에요. 네. 기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 있을 때도 그 HBM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웨이퍼 아깝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D램 저장할 거잖아요. 네네. 밑에 근데 버퍼 하나 딸랑 달아놓고 테스트용 패드 몇 개 있고 반짝반짝 실리콘을 낭비하니까 좀 아깝죠. 비싼 실리콘을.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원래 HBM 팀을 포기하고 나면 HBM PIM이라고 거기 그 베이스 다이에다가 좀 그 CPU, GPU 같은 역할 하는 가속기들을 붙이려고 했어요. 네네네. 이거 실리콘이잖아요. 이것도 실리콘이고 어차피 D램도 실리콘인데 그렇지. 그럼 내가 빈 실리콘에 버퍼 말고 플러스 알파를 좀 놓으면 내가 그 GPU한테 보내주지 않아도 간단한 거는 HBM 패키지가 네. 그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아예 스펙으로 가지고 오자는 게 HBM4예요. 그러니까 HBM4는 주요한 변화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HBM 패키지 하나가 가진 데이터선 개수가 2배로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HBM3에서 4로 넘으면 원가는 더 올라가고 대신 대역폭이 높아져요. 네.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인공지능 업계가 원하는 게 용량도 용량이지만 대역폭이다라는 거예요. 속도. 네. 왜냐하면 대역폭 핀 개수 늘리면 HBM4는 2배나 빠르잖아. 네. 신난다가 아니고 D램 회사가 보면 우리 패드 사이즈 또 커지겠다. 뭐 이게 저장소요, 패드 덩어리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지금도 HBM 다이 큰데 그 가운데 TSV 놓고 그 데이터 지나가는 선들 있죠, 파워랑. 네. 그거 면적이 커요.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핀 개수 늘리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고객님이 비싸게 사주신다니까 기쁘게 늘릴 뿐이죠. 그게 하나 변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베이스 다이에 기능을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능을 넣으면 좀 고객별로 특화된 HBM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베이스 다이 누가 설계할래?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구글용, 페이스북용, 아마존용 다 설계한 다음에 패키징해서 검증한 다음에 전부 줄 수 있나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 될 리가 없죠. 그럼 삼성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파운드리도 왜 TSMC를 쓸 수 있다고 열어둬야 되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 커스텀 다이를 설계하려면 삼성이 해줄 수 없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설계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글 같은데 우리가 설계할래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겠죠. 그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가 있는 그 설계 IP 중에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은 A라는 회사의 설계를 받아와서 자기들의 설계를 합쳐서 HBM 만들고 싶었는데 설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설계가 없기 때문에 TSMC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타사 파운드리 가능성을 열어야죠. 저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런 커스텀 HBM이 커질 수 있나? 이런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 만드는 건 첫째고 합쳐서 검증하는데 그 다음에 열 테스트나 파워 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놀라운 일이네. 원래 D램은 메모리사가 다 만드는 거지. 야, 신기하네. 다른 회사가 그거를 설계를 참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가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죠. 스펙은 커스텀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있고 잘해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잖아요. 설계는 배고픈 놈이 하겠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빅테크가 참여할 수도 있고 메모를 그렇죠. 만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많이 복잡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뀐 게 빅테크가 팹리스의 그 기능을 상당히 많이 흡수를 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거 근데 엔비디아에게도 아주 좋은 물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HBM 쪽이 어떻게 보면 좀 GPU의 능력을 조금 흡수하면 옛날보다 조그만 GPU 쓰려고 하겠죠. 그러겠지. 사람들은.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HBM 중심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건 좀 오반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론은 다 좋은데 실전이 문제죠. 지금 삼성전자 앞에서 내내 이제 못한다고 막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업력이 있는 회사가 지금 1년 넘게 기본 HBM 통과를 못 시켰죠. 근데 이제부터 예를 들면 구글용 이런 거 한 4-5개를 막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 TSMC에서 만든 예를 들면 5나노 다이를 삼성전자 원C와 합쳐서
공동 검증을 한 다음에 제품에 탑재한다. 네. 지금 회사 몇 개 들어갔어요, 이 안에. 설계하는 회사 들어갔죠. 그렇죠. 삼성전자 D램이랑 TSMC가 합친 다음에 그거 한번 HBM 패키지 검증하고 또 패키지랑 그 GPU 가져가서 TSMC에 네. 붙인 다음 검증하는 상황이죠. 네. 이거 누구 잘못인지 찾는 게 쉬울까 거기서? 뭐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실제로. A 고객의 베이스 다이는 합쳤더니 통과했는데 B 고객은 안 되고 C 고객도 되고 뭐 그런 상황 많을 거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게 실제로는 스펙만 있고 현실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검증까지 총대 메고 하는 게 힘드니까. 확실히 이게 고난이도로 뒤쪽 라인이 고난이도로 넘어갔네. 그래서 어쨌든 그 D램 자체를 잘 만드는 거는 뭐 우선순위인 거고. 네. 네. 그래서 전 당분간은 이제 HBM이 그런 커스텀이 아니고 지금 HBM3처럼 기능 별로 없는 베이스 다이를 쓴다고 하면요. 그거는 삼성 파운드리 거 쓰나 TSMC 거 쓰나 똑같을 거예요, 실제로는. 네네. 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일반 다이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GPU나 AP처럼 어마어마하게 짜내는 놈은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기능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은 당분간 삼성 파운드리 거 쓰면 될 거예요. 네. 네. 뭐 가격이 중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지금 네. HBM이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좀 가격도 싸게 매겨볼 수 있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네. 왜냐하면 실리콘 가격을 더 싸게 매기면 되니까 그렇죠. 베이스에. 네. 네. 이제 TSMC에게 맡긴다는 건 그냥 안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특히 커스텀 다이 이런 거를 커스텀 베이스 다이 만들어야 되면 그 설계 생태계가 빈약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당연히 TSMC를 고려할 수 있죠. 그럼 뭔가 요청이 있었나 보네. 엔비디아 쪽에서. 저 이제 뭔 일이 난지 모르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하는 말 다 메모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만든 하드웨어의 진풍경, 특별히 메모리의 진풍경, HBM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대응을 못했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삼성전자가 풀어나갈지에 대한 전망들,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이 AI가 오면서 밑에 있는 온 디바이스부터 서버까지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LPDDR도 데이터 핀 개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PC용 D램이 데이터 핀 8개 있거든요. 네네. 칩 하나에. 네. 그리고 DDR이, 그 LPDDR이 16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칩 하나당 최대 대역폭은 LPDDR이 높죠. 대신 칩이 커지고요. 그리고 GDDR이 보통 32개 이렇게 데이터 핀을 써요. 네. 근데 여기서 16개보다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AI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대역폭을 대역폭이 이게 핀 숫자가 많으면 대역폭이 많아지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1.5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모두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나중에 그래서 온 디바이스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이거 지금 다 원가 요소잖아요, 지금 네네. 보면. 왜냐하면 D램도 제가 예를 들면 대역폭을 높이려고 하면요. 핀을 늘리면 칩이 커져요. 그럼 가격 조금 오르죠. 오늘은 말했지만 스냅드래곤 같은 칩도 인공지능 성능 높이려고 NPU를 넓혀요. 칩이 커졌죠. 원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우리 완제품 가격으로 나오죠. 지금 우리 손에 생각보다 재밌는 게 없고 비싼 폰만 들고 있다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도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저는 빅테크들이 진짜 잘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메모리 파는 회사 나라인 이상 두 회사가 전부 원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선 바라는 건 바라는 거고 좀 한 번쯤 이런 멀리 떨어져서 정말 그 방향으로 인공지능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나 그런 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쪽도 많이 봐야 된다는 쪽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전 앞단이 장사가 잘 돼요. 뒷단도 장사가 당장 그 잘 챗GPT 하나를 눈치채냐 아니냐가 주머니 두께를 확 바꾸는 상황이었는데 22년 말쯤 23년 초까지도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있었죠. 사실 완전히 깨기 전에 세상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계속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시더라도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꾸 들으시면 정말 쉬워요. 예, 큰 도움이 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아들을 정도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걸 자꾸 들으시면 귀가 열리고 또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반도체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삼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이 내용들을 퍼뜨려 주시면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직선으로 봤습니다. 돌려보지 않고 의견 많이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정인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